기고 IFRS 17 측정 진단과 문제 해결 대안 위험 조정이 눈앞에 다가온 IFRS 17 시대 현안 점검 5. 유종환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위원 위험 조정의 계리 모델링의 기술적 세부사항 전편에서 계리 기술적인 면에서의 도전적 실무 과제로서 적용 지침비 91의 5가지 특징 중 EA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클 것이다. 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런 라 특징에 관한 원칙이 바로 라 계리 모델링에 관하여 지켜야 할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즉 라는 세부 담보 커버리지 수준의 서류 인식과 측정의 로어 통합 수준인 고시 계약 그룹보다 하위 수준인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자동차 대인 담보의 경우 의료 실비, 법률 비용부, 소득 보상 등의 세부 담보보다 더 하위의 수준에서도 현금 흐름 및 라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약 그룹 수준으로 상향 통합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라를 기업 전체 측면표 아니면 예를 들어 장기 자동차금 일반 보험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계산을 한 후 고시 계약 내지 세부 담보 수준까지 하향 배분할 수 있다는 기준서 5해석에 근거한 의견을 들은 기억이 있다. 기준서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한 원칙을 찾아보면 기준서 24절 중략 계약 그룹을 측정하기 위해 그룹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연금 흐름을 계약 그룹에 배분함으로써 문당 32A 40AI 및 40B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연금 흐름을 계약 그룹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 그룹의 측정을 위해 그룹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연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며 To measure A group of contracts one entity may estimate the fulfillment cash flows at a higher level of aggregation than the group or portfolio, provided the entity is able to include the appropriate fulfillment cash flows in the measurement of the group applying paragraphs 32A, 40AI and 40B by allocating such estimates to groups of contracts. 를 들 수 있다. 먼저 이 셀이 아니라 이 메이이며 즉 허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 프로바이디드이라는 강한 조건절은 그런 후 즉 상위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연금 흐름을 고시 수준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발생 분기 시점과 이후 최종 손해액까지의 분기별 진전 시점마다의 지급 손해액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상 하향 배분은 아직까지 개발된 실무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의 대인 담보와 대물 담보의 지급 손해액 추정 시나리오를 상관관계하에 순서를 섞은 다음에 합하여 주는 것이다. 전 담보에 적용해서 합하여야 고시 단위의 지급 손해액 분포가 추정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계리 모델일 것이다. 현금 유출 중 간접 사업비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비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불필요하다. C. 더 넓은 확률 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클 것이다. 과거 데이터로 경험 확률 분포를 추정해 본 적이 있는가? 종결 보상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먼 과거의 데이터일 것이고 최근 발생 진전한 보상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별 추산액의 적정성 검토 후에 누적 지급 손해액과 합하여 발생 분기별로 경험 확률 분포를 도출해야 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실무적 사례이다. 개별 보상건들을 대상으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지면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이므로 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기 바란다. 또한 뒷2에 관해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면의 한계로 이 또한 생략하기로 한다. 다시 라의 정의로 돌아와 살번시 2의 RM 리스크 마어진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등 기준서 별책인 결론의 근거를 보면 UPC 209A에서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목적을 개발하면서 IASB는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다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A계약과 관련된 비금융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게 될 대가 문단 BC 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 모형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부채의 이전을 반영하는 현행 퇴출 청산 가치 엑시트 배류 또는 공정가치 페어 배류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시장 참여자가 아닌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라는 이 비즈니스 온고잉 컨선 이 기준이라고 한다. 위 결론의 근거 인용절이 바로 살번시 2의 RM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산 부문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등 금융위험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라와 RM을 혼동하고 따라서 IFRS 17과 살번시 투즈 KICS를 혼동하며 나아가 IFRS 4 1단계에 임시회냐 하면 아직 미국 축이므로 내지는 간략하게 미리 살펴보고자 한 부채 적정성 평가 LAT 라이어빌러티 에더컷이 테스트 결과를 RBC 가용 자본 대체 혹은 IFRS 17 실시 전 자본의 부족이며 여부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시대착오적인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국내에서 서로 착각의 세계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이다. 본고 마지막으로 기준서 결론에 근거해서 신뢰 수준에 관한 공시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계리협회 IAA 인터내셔널 액추에리얼 어소시에이션에서 출간한 실무연구 논문 마너그래프의 위험 조정과 국제계리노트 IAN 100 인터내셔널 액추에리얼 노트 100에서 인포트 변수의 범위 충격에 따른 위험 조정 산출 방법은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수 있다. 고 친절히 설명한다. 결론의 근거 BS 216에서 이 생략 however the board did not identify any other approaches 생략인 particular the board noted that this objective would not be achieved by A. disclosing the range of values of key inputs used to measure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from A. market participants perspective or B.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compared to total insurance contract liabilities. 라 추정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A 충격계수를 통하거나 전체 부채 금액의 비율로는 신뢰 수준 공시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기업은 거의 A의 충격계수를 통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공시요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든지 알고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자세인데 공시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감독회계기준셉의 라 요건을 살펴보면서 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겠다.